그래서 브랜드 선호는 보청기를 다루는 전문 청능사들 사이에서도 취향이 갈릴 정도인데요. 이건 참고로 저희 킴스 히어링의 청능사 14명이 브랜드 순위를 매겨봤을 때의 결과예요. 안녕하세요. 효자 청능사 김은기입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바로 알게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바로 이 브랜드들인데요. 대표 6대 브랜드라고도 불리는 브랜드들이죠. 그런데 전자기기들을 보면 삼성이랑 LG가 주류지만 또 다른 브랜드들도 많은데요. 보청기는 왜 이렇게 6대 브랜드밖에 안 보일까요? 그리고 더 찾아보면 다른 브랜드들도 있던데 6대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6대 브랜드가 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6대 브랜드 외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보청기 맞추려 했더니 어딜 가나 6대 브랜드라면서 다 다른 거 내미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6대 브랜드들은 각각 스위스, 덴마크,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형 청각 의료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그룹들은 대표적으로 소노바, 디만트, WS 오디올로지, GN 리사운드, 스타키 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그룹들을 5대 그룹이라고 할 건데요. 바로 이 5대 그룹들이 세계 보청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이름이 낯설어서 작은 회사인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규모가 엄청 큰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국내 기업에 비유하자면 소노바는 한국의 LG전자 정도, 디만트는 LG 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핵심 부품 대기업 정도, GN은 한미약품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실제로 5대 제조사 그룹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소노바가 약 25에서 28%, 디만트가 약 20에서 22%, WS 오디올로지가 약 12에서 15%, GN이 약 10에서 12%, 스타키가 약 8에서 10% 정도로 되어 있죠. 이걸 합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상위 5대 그룹이 합쳐서 시장의 8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참고로 5대 그룹 점유율은 말 그대로 보청기 시장에서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크면 모두에게 잘 맞고 점유율이 낮으면 안 맞는 건 아닙니다. 5대 그룹 점유율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맞는 브랜드는 정말 다 달라요. 이건 이따가 브랜드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실제 연매출 순위를 보면 이 5대 그룹의 규모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딱 봐도 우세한 회사는 소노바 그룹이네요. 소노바의 대표 브랜드는 포낙입니다. 서브 브랜드인 유니트론, 한사통까지 같이 묶여서 연매출이 하나로 약 6조 1천억 원입니다. 그 다음이 2위 디만트입니다. 대표 브랜드 오티콘이 있고 버나폰, 필립스까지 포함해서 약 4조 5천억 원의 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네요. 소노바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업계에서 2위로 입지가 단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위 WS 오디올로지입니다. 시그니아와 와이덱스 이 두 메이저 브랜드가 합병되어 들어가 있고 서브 브랜드인 넥스톤까지 묶어서 약 3조 8천억 원이 확인됩니다. 4위는 GN스토어 노드인데요. 여기는 리사운드, 베이톤을 포함하여 서브 브랜드인 인터톤까지 더해 약 3조 7천억 원으로 3위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5위는 스타키입니다. 스타키와 보디벨 기준으로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스타키가 약한 회사라기보다는 앞에 4개의 제조사들이 다국적 대형 그룹 형태로 몸집이 훨씬 큰 구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정리해보면 연 매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소노바, 디만트, WS 오디올로지, GN, 스타키 순입니다. 제조사별 대표 브랜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6대 브랜드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5개의 대형 청각 의류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럼 6대 브랜드 말고도 같은 제조사에서 나오는 나머지 브랜드들은 뭘까요? 간혹 보청기 판매점들이 7대, 8대, 9대 브랜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각 업체가 취급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계열사 혹은 서브 브랜드를 추가시켜서 언급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6대 브랜드로 언급되지 않았던 브랜드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 기술을 공유하는 자매 브랜드 같은 형태입니다.
알기 쉽게 차로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가 있어요. 두 브랜드는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브랜드를 아예 분리해서 제네시스를 따로 운영하잖아요. 보청기도 비슷해요. 포낙과 유니트로는 같은 소노바 그룹이지만 브랜드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분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한 번쯤 보셨을 세기보청기, 대한보청기, 보금보청기, 금강보청기, 굿모닝 보청기, 소리샘 보청기, 좋은소리 보청기 매장들은 보청기 제조사가 아니고 소매 판매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청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전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해서 제작하거든요. 이 중에서 보금보청기, 금강보청기, 굿모닝 보청기는 스타키 제조사의 가맹점 개념으로 보면 되고 스타키 본사에서 제품 공급,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키가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가맹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촌치킨 옆에 바로 교촌치킨을 차릴 수 없듯이 스타키 전문점 옆에 있으면 동일 간판을 못 내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다양화해서 간판을 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유독 단일 브랜드 간판이 흔해요. 아무래도 단일 브랜드로 운영하면 본사에서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청기 보급률이 더 높은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멀티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죠. 참고로 저희 킴스 히어링도 멀티샵인데요. 6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교육 지원이 안 되지만 저희가 6대 브랜드를 모두 취급하는 멀티샵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마다 청력 패턴이 너무 다양해서 한 가지 브랜드로만 추천드리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브랜드 신뢰도 때문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6대 브랜드가 시장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보청기가 가격만 봐도 가볍게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증되고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브랜드 제품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사면 5년 이상을 내 귀를 대신해서 신체 일부처럼 함께 할 텐데 신뢰가 있는 제품을 사야 실패 확률이 적어질 거고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1위기도 하니까요. 6대 브랜드 보청기를 사셨다고 해도 잘못된 피팅과 청력 검사 이후로 보청기에 실패해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신뢰 있는 브랜드 보청기를 사도 실패할 수 있는데 브랜드부터 검증되지 않는 기기를 추천드린다면 난청인 분들에게 꼭 맞는 보청기를 찾는 길은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규모가 큰 5대 제조사에서 나오는 서브 브랜드들은 왜 취급을 하지 않을까요? 한 매장에서 보청기 브랜드를 여러 개 다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약 구조 때문에 제약이 꽤 큽니다. 예를 들어 오티콘과 계약을 맺으면 같은 계열사인 버나폰, 필립스는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포낙을 먼저 계약하면 유니트로는 이중 계약이 어려워서 못 받는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그니아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맺으면 렉스톤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소규모 대리점일수록 이런 식으로 한 브랜드 먼저 잡으면 다른 브랜드는 못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그런데 또 계열사 브랜드, 그러니까 서브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있고 신뢰가 쌓인 6대 메이저 브랜드도 국내 보청기 센터에 입점되면서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브 브랜드와 가격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돼요. 특히 저희는 정찰제로 운영돼서 할인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난청인 분들도 비슷한 가격대면 좀 더 인지도가 있고 신뢰가 가는 결국 메이저 브랜드를 선택하시게 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생소한 브랜드를 권하는 건 신뢰와 직결돼서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뢰할 만한 5개의 대형 청각 의류 그룹에서 나왔고 대중화된 6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청기를 선택하게 되면 가능하면 5대 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브랜드나 그 기술을 쓰는 신뢰 가능한 브랜드들을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조사 5대 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5대 그룹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맞는 브랜드가 다르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브랜드별 특징을 알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6대 브랜드 보청기들은 각각의 브랜드 특징이 있는데요. 특유의 디자인, 음색, 기능과 같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특징이 뚜렷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선호는 보청기를 다루는 전문 청능사들 사이에서도 취향이 갈릴 정도인데요.
이건 참고로 저희 킴스 히어링의 청능사 14명이 브랜드 순위를 매겨봤을 때의 결과예요. 청능사들이라도 한 브랜드에 엄청 치우치는 모습은 아니죠. 브랜드의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음색만 두고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보청기를 맞추러 가셨을 때 듣고 싶은 보청기를 마음에 두고 갈 수도 있고 상담 받으실 때도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먼저 스타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키는 음색이 시원하고 카랑카랑한 편입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보청기를 쓰셨던 분들은 말소리가 딱딱 꽂힌다 라고 느끼면서 잘 맞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개인에 따라서는 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져서 좀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제품들은 예전보다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편입니다. 종치는 소리가 저한테는 좀 그래도 날카롭게 들리긴 했는데 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예민하게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런 소리들은 확실히 날카롭게 들리네요. 음악 소리 들리는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거려요. 지금까지 퍼레이드를 관람해주신 손님들 전혀 시끄럽지 않고 그 상대방 말소리가 이 지주적 그 시스템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말소리가 좀 멀리서 있는데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들리고 신기하긴 하네요. 와이덱스는 원음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자라는 철학이 강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나의 것 그대로 소리가 밝게 들린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대신 주변 환경음이 강하게 들어와서 의자 끄는 소리나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같은 자잘한 소음이 신경에 거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덱스는 특히 피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랑 의자 끄는 거는 참을만 한데 이 소리는 듣기 싫어요. 진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보청기 안 꼈을 때 쌩으로 들리는 느낌. 시그니아는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브랜드고요. 소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들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 목소리 울림은 인위적으로 뚝 잡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다만 소리를 많이 올리면 차분했던 음색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시그니아 보청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실크 보청기든 오픈형 보청기든 차분하게 들려서. 벨톤은 음색이 시원시원하고 뻥 뚫린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큰 소리도 왜곡 없이 안정적으로 들린다는 반응이 있고 출력이 좋은 편이라 고도 난청 이상의 고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경도 난청이거나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출력이 강해서 울림을 호소하면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고 청력이 많이 나빠지셨기 때문에 좀 출력이 더 좋은 보청기를 끼셔야 그나마 아까처럼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오티콘은 음질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이나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착용해드리면 소리가 자연스럽다는 반응이 꽤 잘 나오는 편이고요. 다만 저음이 강조된 음색이라 소리가 풍성하게 들려서 저음 쪽 청력이 비교적 좋거나 처음 착용했을 때 본인 목소리 울림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보청기를 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쏴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제외하고는 사실 평상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폰악은 부드럽고 무난한 편이라 보청기 초보자도 적응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소음 관리 기능을 꽤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티콘처럼 부드러운 음질과 비슷해서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고음 쪽 소리를 높일 때 부드럽던 음색이 반대로 허스키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피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퉁퉁거리는 소리. 이게 폰악의 강점인데 날카로운 소리가 확실히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부드럽게 들려요. 마지막으로 브랜드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완전 무명 저가 제품이나 직접 써보고 구매할 수 없는 아마존, 알리 직구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보청기는 브랜드마다 고유의 음질과 소음 처리 특성이 있어서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알면 대략적인 품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명 저가 제품은 이런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또 회사 자체가 작거나 불안정하면 보증이나 수리 체계가 약해서 나중에 피팅 관리를 받기도 어렵고 고장이 나도 수리 맡기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존 알리 직구 제품은 더 위험해요. 구매 전에 내 귀에 맞게 조절을 받는 과정도 없고 직접 착용해보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봤을 때 안 맞거나 불편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게다가 AS 구조도 현실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드린 6대 브랜드나 5대 그룹에서 나온 서브 브랜드 외에 생소한 완전 무명 브랜드의 경우 특정 또는 일부 업체가 구형 또는 낮은 등급의 제품을 이름만 바꿔서 신제품인 것처럼 둔갑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브랜드는 특정 업체에서만 취급하는 브랜드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착용 피팅을 해보지 못하는 직구 제품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무명 저가 브랜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청기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보청기를 찾다 보면 6대 브랜드에 대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이 브랜드들과 그 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으로 보청기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